이 사람은 스촨 암흑세계의 제1의 킬러 투구이우입니다. 여러 명의 흑사회 두목을 살해하여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투구이우는 1967년에 태어났으며 그는 스촨성 쯔궁 출신으로 집에서 5번째입니다. 아버지는 철도에서 일하셔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집안 형편도 당시로서는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투구이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별로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사회에 섞여 날라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심한 아버지는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조기 퇴직하여 투구이우를 자기 자리에 넣어서 회사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구이우는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도박을 좋아하여 월급을 다 날린 후 철도 연선의 장비를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3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쌓아온 이미지를 훌륭한 아들이 완전 망쳐버린 겁니다. 1988년 투구이우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직장을 잃고 부모님도 포기한 상태라 집이 없는 투구이우는 혼자서 쯔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쯔양이라는 도시는 치안이 혼란스럽고 흑사회 두목 장쉬둥은 모래와 자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사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투구이우는 우연한 기회로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의 경호원이 되어 그때부터 조직폭력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쉬둥의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기습했을 때 투구이우는 그를 필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여러 명의 킬러들을 물리친 후 장쉬둥을 보호하며 몸에 수십 군데 칼을 맞으면서 포위를 뚫고 도망친 후 장쉬둥은 깊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쉬둥은 투구이우를 가장 가까운 형제로 여기고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투구이우를 위해 장쉬둥은 그에게 도박 자금을 제공하여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자금을 대중것입니다. 투구이우는 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번 생에 이 훌륭한 형님에게 보답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는 장쉬둥을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경쟁자를 물리치는데 수많은 공을 세웠으며 투구이우 덕분에 장쉬둥은 쯔양시에서 가장 강력한 흑사회 두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이로 인해 많은 원수를 맺게 되었습니다. 1997년 같은 모래와 자갈 사업을 하던 왕모 씨는 여러 차례 장쉬둥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감히 큰 형님을 건드리니 투구이우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1997년 8월 2일 밤 9시 투구이우는 권총 한 자루를 서류 가방에 넣고 조용히 왕모 씨를 미행했습니다. 왕모 씨는 친구 주모 씨와 함께 쯔양시 옌장진의 한 빌딩을 나서며 위험이 닥친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매복해 있던 투구이우는 그들의 앞에 나타나자마자 3발을 쏘았고 왕모는 2발을 맞고 주모는 1발을 맞았습니다. 투구이우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두 사람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장쉬둥에게 복명하자 큰 형님은 기쁘기도 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타고난 악마 같은 동생을 보면서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반년 후 도박장에서 알고 지낸 친구 송씨가 자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자 투구이우는 송씨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 4월 말 투구이우는 송씨에게 연락해서 즐겁게 놀 수 있게 도박판을 열 테니 청두의 한 호텔 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송씨는 함정인지도 모르고 싱글벙글 호텔로 찾아옵니다. 들어오자마자 투구이우가 사나운 얼굴로 칼을 들고 송씨를 향해 찔렀고 송씨는 여러 차례 칼을 맞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투구이우가 쫓아가서 수십 번 더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쪼우지중과 함께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하고 호수에 버렸습니다. 투구이우는 송씨를 처리하고 쯔양으로 돌아갔고 장쉬둥은 그에게 위마오쇠를 처리하라고 새로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위마오퇴도 장쉬둥과 마찬가지로 쯔양 지역의 유명한 흑사회 두목입니다. 이 사람은 장쉬둥이 모래와 자갈 사업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시장에서 장쉬둥과 여러 차례 경쟁을 벌여 철천지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1999년 6월 장쉬둥은 투구이우에게 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투구이우는 조직인 넘버3인지라 직접 나서지 않고 동생인 담모 씨를 불러 그에게 암살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소홀한 일처리 방식이 나중에 자신이 제일 믿는 큰형님의 생명을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99년 7월 5일 담모 씨는 쯔양시 옌장진 하이윈 빌딩 근처에 어두운 곳에서 총을 들고 빌딩을 나선 위마오쇠를 쏘았지만 사격 솜씨가 어설픈 관계로 한 방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위마오쇠는 재빠르게 차 뒤로 숨어 도망을 쳤고 담모 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위마오쇠는 사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킬러를 보낸 자가 분명 장쉬둥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쉬둥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는 1억 원의 천문학적인 상금을 제시하며 동생에게 내이장 사람 정은춘을 불러 장시둥을 살해하라고 했습니다. 정은춘은 매우 악랄하고 목숨을 걸고 수많은 큰 사건을 저질렀지만 필경 장시둥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흑사회 두목입니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그는 또 3명의 동향인을 데려왔습니다. 각각 리무진, 류흥빙, 리외강입니다. 이 3사람은 모두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4사람은 장시둥의 행방을 파악한 후 1999년 9월 4일 오후에 쯔양시 타오란 찻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춘은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3사람은 어두운 곳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장시둥은 이곳에 와서 입구의 작은 찻집에 앉아 친구 리모 씨와 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목표가 나타나자 3사람은 총을 들고 뛰어나와 장시둥과 리모 씨 2사람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 총을 쏘았기에 2사람은 어찌할 틈도 없이 총에 맞아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고 3사람은 곧장 앞으로 다가가서 여러 발을 더 쏴서 장시둥과 친구 리모 씨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할머니와 학생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정은춘이 차를 몰고 도착하자 3사람은 즉시 차에 뛰어올라 도망쳤고 도중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내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쯔양시는 충격을 빠졌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장시둥 일당은 위마오쇠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투구 이유는 이전에 송모 씨를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들의 추적을 피해 타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조직의 2인자인 청성은 동생들을 모아 총을 들고 복수하기 위해 위마오쇠의 봉어지로 향했습니다. 위마오퇴도 찾아올 것을 대비해 준비를 마쳤고 동생들에게 무기를 들고 응전하도록 했습니다. 두 무리가 거리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고 주변 주민들은 공포스럽고 놀라서 넋을 잃었습니다. 쯔양시에서 며칠 내에 2건의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성공안청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시작하자 청성과 위마오쇠는 모두 외지로 도망쳐 상황을 피했습니다. 타 지역에 숨어있던 투구유는 신문을 통해 큰형 장시둥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큰 형님이 죽은 소식을 접한 그는 만약 전에 부하에게 임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암살에 나섰더라면 큰 형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에 빠졌습니다. 끝없는 후회 때문에 투구이우는 방에서 울부짖었고 눈에는 핏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위마오쇠를 죽여 장시둥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투구이우는 위마오쇠가 쯔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입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저녁 8시 위마오쇠는 쯔양시 번화가의 찻집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물론 근처에는 그의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을라스를 쓴 2 남자가 찻집에 침입하여 앉아있던 위마오쇠와 그의 옆에 있던 운전기사 조모 씨에게 총을 쏘았는데 조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위마오쇠는 땅에 쓰러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역시 두목은 다릅니다. 총성을 들은 위마오쇠의 부하들은 찻집으로 들어왔고 포위당하면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투쿠이오는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위마오쇠는 목숨을 건졌지만 총상으로 인해 평생 하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후 투구이우는 주씨라는 사람이 당시 장쉬둥의 행적을 누설하여 위마오쇠의 킬러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0년 4월 1일 밤 10시경 주씨는 유씨, 천씨와 카드놀이를 마친 후 쯔양시 화평로 북단 기차역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투구이우의 지시를 받은 탕제는 셋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주씨와 유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4명의 내이장 킬러들을 체포했고 그들은 위마오쇠가 고용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위마오쇠는 결국 여러 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원수 위마오쇠가 비록 죽었지만 투구이우의 살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초 투구이우는 같은 조직 내 탕제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투구이우는 탕제가 나대기를 좋아하고 부하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구이우는 언젠가는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01년 3월 4일 투구이우는 2명의 부하와 함께 청두 이완로 한 호텔에서 방을 열었습니다. 그 후 그는 탕제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탕제는 금전에 대한 환장으로 방비를 하지 않았고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투구이우와 그의 부하들의 칼 대접을 받았습니다. 탕제의 비명소리 때문에 호텔 종업원과 경비원들이 급히 방으로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투구이우는 부하들과 함께 즉시 도망쳤습니다. 탕제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투구이우는 룽현의 몇몇 도박장 주인에게 고용되어 부하들과 함께 클럽 주인인 류모 씨를 총살한 후 다시 청두로 피신했습니다. 2002년
쯔양 사람인 류타오는 룽현 휴양진의 한 클럽 사장 류 씨와 갈등을 빚어 살인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9일 저녁 투구이우와 류타오 두 사람은 권총을 들고 클럽에 침입하여 류 씨에게 여러 발을 발사했고 류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2002년 5월 27일 밤 투구이우는 부하인 류타오와 탕창룽을 청두 진장구의 한 노래방에 파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쯔양의 또 다른 흑사회 두목 송씨를 총으로 살해한 후 택시를 납치하여 탈출한 후 또 다른 택시를 납치하여 청두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도주 중에 길에서 검문 순찰 경찰을 만났을 때 미쳐 날뛰는 이 인간들은 경찰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29세의 순경 허샤오위는 불행히도 총에 맞아 희생되었고 동료를 잃은 경찰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총을 쏘며 맹렬히 방역하여 류타오를 현장에서 사살했고 탕창룽은 부상을 입고 생포되었습니다. 신문 결과 탕창룽은 자신의 보스인 투구이우를 불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청두의 경찰력이 모두 동원되어 투구이우를 수색했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2002년 하반기 그는 고향인 쯔양으로 돌아가 현지 흑사회 두목 출씨의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목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자의로 보스의 원수인 양씨를 처리하길 합니다. 이 양씨는 청두에서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쌍류현의 흑사회 두목입니다. 오랜 시간 미행했지만 양씨의 주변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투구이우는 손을 쓸 기회를 찾지 못해 강공에서 지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36개 중에 미인계를 쓰기로 합니다. 물론 직접 미인계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구이우는 위더흥이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고향에서 최고의 절세미녀입니다. 2002년 12월 투구이우는 사촌 여동생에게 400만 원의 기초자금을 주고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여동생은 일부러 양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매일 술을 마셨고 이를 계기로 양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늘 술 마시는 미모의 여성을 양씨도 주목했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불문하고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여동생은 양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호감을 샀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씨는 여동생에게 집까지 구해주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2003년 1월 1일 밤 10시 양씨의 전화에서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양씨는 미친 듯이 그녀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보고 싶었던 미인은 없었고 두 명의 흉악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해도 총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총소리와 함께 그는 저승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2003년 4월 여동생을 체포했습니다. 신문 결과 자신을 조종하여 양씨를 살해한 사람은 사촌오빠 투구이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또 이 투구이우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시도 하고 그의 능력에 감탄하기도 하고 하루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또 무고한 생명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동생을 통해서 그를 유인하시고 합니다. 2003년 5월 6일 여동생은 투구이우에게 전화해서 내일 청두 카추사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호텔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오후 3시 여동생의 유인의 투구이우가 호텔방에 들어오자 특수경찰들이 덮쳐 투구이우를 체포했습니다. 이로써 스촨 암흑세계의 제1의 킬러가 마침내 법망에 걸렸습니다. 투구이우는 범행을 자백했고 마지막 소원은 2살 난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밖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아들은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도 아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언행이 선합니다. 투구이우는 자신의 죄악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아이에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2005년 1월 13일 살인자 투구이우는 형장으로 압송되어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